주변에 꼭 있죠? 딱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부터 쌩쌩하고 피부에서는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 나는 사람들, 비싼 영양제를 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피부과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밤새 좀비처럼 뒤척이다 일어나서 커피부터 수혈할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가 너무 좋아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 저만 해본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들만의 치트키가 있을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처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만 10가지 넘게 먹어보고 아침마다 해독 주스 갈아 마시고 저녁엔 피부에 좋다는 거 다 발라보고 2년 넘게 발악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그냥 돈 열심히 쓴 피곤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놓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직접 파고들었어요. 생리학, 내분비학, 논문들을 뒤지고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아침 공복 미네랄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커피를 내리기 전,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그 어떤 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기 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순간만이 우리 몸이 가장 목말라 있고 가장 흡수율이 높은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지만 호흡과 땀 그리고 신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분과 전해질을 잃어버립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온인데 우리 몸의 모든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미세한 탈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색이 진한 게 바로 그 증거죠.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 머리가 멍한 느낌, 푸석한 피부는 단순히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수분과 전해질 부족에서 오는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그냥 맹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수분은 공급되지만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혈액 속 전해질 농도만 물게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수분 보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정신이 번쩍 들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나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이 코르티솔 분비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부신피로라고도 부르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힘들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인 분들, 커피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한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등장합니다. 코르티솔을 만드는 부신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나트륨은 부신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료인 셈이죠. 아침 공복에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지친 부신에게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여기 네가 쓸 원료를 충분하게 보충해 줄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신의 기능을 도와주면 우리 몸은 억지로 쥐어짜는 카페인의 힘이 아니라 몸 자체의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침에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마시는데도 왜 피부는 늘 건조하고 속당김이 심할까요? 그건 진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수분 공급이란 우리가 마신 물이 혈액을 돌아다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피부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이에요. 우리 세포는 나트륨 펌프라는 것을 이용해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냅니다. 그러면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장 쪽의 수분이 혈액으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오게 되죠. 병원에서 탈수 환자에게 맹물이 아닌 전해질이 섞인 링거를 놓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나트륨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수분은 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미네랄 소금물은 밤새 닫혀있던 우리 몸 모든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물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50에서 300ml, 소금은 양질의 미네랄 소금 1에서 2g,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 뜨시면 돼요.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만 할까요? 차가운 물은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미네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체온과 미지근한 물입니다. 근데 왜 소금은 1, 2g일까요? 이 정도 양은 우리 몸의 체액보다 농도가 아주 약간 낮거나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수분이 몸 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이 5g인데 아침에 마시는 1, 2g은 전체 섭취량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절대 과한 양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럼 아무 소금이나 쓰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맛소금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고 순수하게 짠 맛만 냅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른 미네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84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에서 증발시켜 만든 소금,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80에서 85% 정도이고 나머지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국산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미네랄 함량이 높기로 유명해요. 이게 가장 추천하는 소금입니다. 자, 아침 루틴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점심, 저녁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하나요? 이제 낮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현명하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뇌리에 박혀있는 위험한 오해 두 가지를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명제예요. 극단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트륨은 신경신호 전달, 근육 수축, 영양소 흡수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무기력증, 호르몬 불균형을 겪을 수 있고 심장 질환 환자의 경우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어떤 종류의 소금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어떤 음식 짜게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캠페인의 진짜 속뜻은 가공식품 좀 그만 드세요 입니다. 우리가 과다 섭취하는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 찌개, 그리고 온갖 첨가물들로 범벅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염에서 옵니다. 이런 식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같은 다른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하죠. 따라서 전문가의 관점은 다릅니다. 무작정 소금을 줄여라가 아니라 가공식품과 정제염 섭취는 줄이고 필수 기능을 위한 양질의 미네랄 소금은 현명하게 섭취해라가 정답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미네랄 소금물은 전략적 섭취에 해당하고 과자나 라면을 먹는 것은 무의식적 과다 섭취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소금은 똑같이 나쁘냐? 이건 백설탕과 기정제 사탕수수 원당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을 모두 제거한 말 그대로 화학 물질에 가깝습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미네랄 소금들은 칼륨, 마그네슘 등 수십 가지 미네랄들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이 나트륨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해보죠. 정제염을 먹는 것은 순수한 칼로리 폭탄인 백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미네랄 소금을 먹는 것은 섬유질이 비타민과 함께 들어있는 사탕수수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더 이로울지는 분명하죠. 자, 그러면 낮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찾아서 드세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과잉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적인 나트륨과 칼륨 섭취 비율은 1대 1.5 정도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비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시금치, 버섯, 감자,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식단에 의식적으로 포함시켜서 균형을 맞춰야 해요. 두 번째, 가공식품 뒷면에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빵이나 시리얼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1분만 투자해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있어요. 아침 루틴이 우리 몸을 깨우는 스위치였다면 저녁 루틴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저녁에 마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보다 소금이 훨씬 적은 양이어야 해요. 따뜻한 물은 100ml 정도에 미네랄 소금을 아주 살짝 0.5g 미만, 말 그대로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녁에 목욕하실 때 앱솜 솔트라는 소금을 사용해서 목욕을 하고 피부를 통해 직접 마그네슘을 흡수시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과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만약 저녁에 소금물을 마시고 다음날 붓는 체질이라면 소금물을 마시는 대신에 앱솜 솔트 족욕으로 대체하세요. 따뜻한 물에 앱솜 솔트를 풀고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 이완 효과를 얻으면서 부종의 위험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나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해두셔도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의 총정리인데요. 자, 첫 번째, 전략적인 미네랄 소금 섭취는 수분 공급, 에너지 생성, 숙면을 위한 강력한 도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소금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식단 속에서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정제염이에요. 어떤 분들한테 이 소금물을 추천드리냐면 만성 피로와 아침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 속건조가 해결되시지 않는 분,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 운동 후나 수면 중 근육 경련이 잦은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금물 섭취를 하시면 안 되는데 만성 신장 질환 환자, 신장은 나트륨 배출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라서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트륨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혈성 심부전 환자, 심장 기능이 약해 체액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나트륨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 반드시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까 소금물 섭취는 조금 자제해야 해요. 잠깐! 그럼 시중에 파는 저염 소금은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염 소금은 나트륨 대신 염화칼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칼륨 과다 섭취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일 아침 미네랄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침의 공기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피부, 건강 좋아지는 방법을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 댓글에 피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10,000명 정도의 사람의 피부에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 영상 아무거나 좋으니까 피부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